안녕하세요. 어제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아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바른경제TV에서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는 내가 잘한 걸까 떨리는 마음이었다가 공개된 후 많은 분들이 잘했다고 축하해 주셔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어젯밤에는 새벽 감성에 조금 들뜨기까지 했는데 그냥 한번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다 생각하고 제 할 일을 또 열심히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랑 똑같이 말이죠. 그리고 바른경제TV에도 가셔서 열성적으로 좋아요와 댓글도 달아주셔서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바른경제TV에는 현재 댓글이 안 보이는데요. 유튜브에는 나중에 댓글 승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아마 지금은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다들 댓글 달았는데 왜 안 보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주말 끝나고 관리자가 승인해주면 곧 보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내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분들 모두 그 착한 심성만큼 인생에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도 함께 기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느꼈지만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지는 않아도 항상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걸 보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의 성격상 구독자님들과의 소통보다는 정보만 나열하는 형식에 가까워서 댓글을 다시는 것도 민망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대화 형태가 아니라 딱딱한 정보의 나열이죠. 저는 정보만으로 영상을 채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대화는 라이브에서 해소하고 있죠.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다는 생각이 들자 다음 영상을 올리는데 뭔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래서 이번엔 바른경제TV에서 제가 설명한 부분들 중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 보완하여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청하기 편하게 말이죠. 정보를 얻기 위해 유튜브를 봤다면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매도 이야기할 때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던 TRS 거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TRS는 Total Return Swap이라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swap이라는 단어입니다. 총 수익을 스왑하는 거래가 바로 TRS라는 겁니다. 스왑은 주고받는 겁니다. 교환하는 거죠. 바꾸는 겁니다. 무엇을 바꾸는 거냐? 바로 토탈 리턴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투자를 하면 손익이 생깁니다. 수익이 생겼든 손실이 생겼든 어떤 식으로든 손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통해 생긴 손익을 교환하겠다는 거래가 TRS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공매도 주체를 알 수 없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건 스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스왑이라는 것은 교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 리턴이라는 투자 손익을 교환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 이상하죠. 내가 투자했다면 당연히 나의 손익일 텐데 이걸 교환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최종적으로 교환한 뒤에는 최종 수익자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최종 수익자가 다른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A가 최종 수익자 같지만 실제로는 B가 최종 수익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보유자는 실제 보유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그 보유자는 거기에서 생긴 수익을 다른 주체랑 교환할 테니까 말이죠. 스왑할 거니까 말이죠. 그게 TRS 거래고, TRS 거래를 맺었다면 계약에 따라 그렇게 할 겁니다. 한마디로 실제 보유자와 실제 수익자가 달라지게 되는 거래가 TRS 거래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A라는 증권사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TRS 거래를 B라는 헤지펀드와 체결했다면요, 실제로는 그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 B라는 헤지펀드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우리 눈에는 A가 대량 보유자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TRS 거래를 맺었다는 걸 공표하지는 않거든요. 사적인 거래일 뿐이지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바로 공매도 주체들은 이 TRS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포지션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을 숨길 방법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합법적인 선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꺾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용어도 전문 용어로 현란하게 치장을 하면 전혀 파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TRS 거래는 쉽게 말해서 그냥 일종의 차명 계좌입니다. 물론 완전 똑같은 건 아닙니다. 차명 계좌는 불법이죠. TRS 거래는 합법입니다. 금융의 역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너무나 파생 상품들이 복잡해져서 아무도 그 리스크를 계산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갔던 겁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누군가는 그 리스크를 계산하고 대박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HLB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들은 실제로 공매도 주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전부 국적이 영국이죠. 심지어 가장 금융선진국인 미국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영국 국적의 외국계 증권사들입니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시티그룹 등등이죠. 그런데 이들이 공매도 주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TRS 거래를 했다면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창구일 뿐이죠. 실제로 보유자로 찍혀 있더라도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영국의 외국계 증권사들이 공매도를 쳤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TRS 거래를 했다면 실제로는 놀랍게도 한국 국적의 투자자나 헤지펀드들이 외국계 증권사와 TRS 거래를 통해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결국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외국계 증권사가 공매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공매도는 TRS 거래를 통해 자신의 포지션을 숨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TRS 거래는 공매도가 많이 이용하지만 주식을 몰래 대량 보유할 때도 많이 활용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터진 아케고스 사태가 바로 숏 포지션이 아니라 롱 포지션을 레버리지를 써서 몰래 보유하다가 터진 사태였죠. TRS 거래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비헤지 펀드는 A증권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의 포지션을 시장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A증권사가 나 대신 포지션을 보유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손실이나 수익은 내가 만기일에 모두 정산해 줄게요 라고 말이죠. 대신에 나 대신 포지션을 보유하는 대가로 매달 이자를 주겠습니다. 이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볼 장사는 아니죠. 포지션을 대신 보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만 적절하게 하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아케고스 사태가 터졌죠. 한 IB투자은행은 몇 조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아케고스가 큰 손실을 본 것뿐만 아니라 IB투자은행도 같이 손실을 봤죠. 이게 왜 발생한 걸까요? 그건 바로 TRS 거래가 공개되지 않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개되지 않아서 일반인들에게는 당연히 실제 보유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지지도 않고요. 심지어 투자은행에게도 밝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아케고스가 우리와만 TRS 거래를 한 줄 알고 리스크를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레버리지는 오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TRS 거래를 온갖 증권사와 다 맺어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케고스가 TRS 거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할 때 돈을 빌려준 투자은행들도 전부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반대 매매해도 보상이 안 되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TRS는 토탈 리턴 스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RS 거래를 했다면 보유자와 수익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TRS는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